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병상이나 전문의가 없어서 중증 응급 환자의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문제를 알면서도 대책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서 사경을 헤매는 10대 응급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24시간 중증 외상 환자를 받는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마저 병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2시간이나 병원을 찾다 떠돌다가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겠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나들목에서 외관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나들목부터 군위분기점까지 시원한 흐름 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아양로 신암육교에서 파티마 삼거리 방향 정체되고요. 경대로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복현내거리 방향도 밀림과 풀림 반복됩니다. 칠곡 중앙대로 팔달 고가차도 끝지점에서 팔달교 방향 차간거리 좁혀 이동하고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대봉교 지하차도에서 답답한 흐름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 건조하니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2도로 포근한 봄 날씨 보이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 20도 이상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8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을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대구 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픈런을 방불케 할 정도인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잠잠했던 기초광역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오픈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어디로 해외 연수를 그렇게들 가나요? 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6명은 문화예술 관광산업 발전 등의 명목으로 지난 2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네. 또 27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7박 9일,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로 출국했는데요. 네. 내일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독일, 네덜란드로 향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다음 달 4일부터 7박 9일간 프랑스, 스위스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와, 뭐 멀리도 갑니다. 유럽이 이렇게 많아요? 네. 이번 해외 연수에 드는 비용은 모두 1억 6,500만 원에 이릅니다.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소요 예산은 39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성구와 달서구 등 기초의회에서도 연이어 해외 연수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럽처럼 먼 국가를 가니까 다 자연스럽게 비용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 연수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지 방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정 사이에 구색 맞추기식 공공기관 방문 일정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장 목적과 지역 여건 등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지진, 쓰나미 등 방제 시스템 견학을 위해 일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성구에선 최근 5년간 지진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고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쓰나미는 발생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해외 연수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취지와 목적을 좀 뚜렷하게 갖고 가야 하겠고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걸로 저희가 시민사회가 좀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동료 교직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다음 호화 생활에 탕진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료들과 쌓은 신뢰를 악용해 자신들의 배만 불려오다 덜미를 잡힌 사건인데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는 사기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육 공무직 42살 A씨와 기간제 교사였던 남편 44살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 금액이 아주 큰데 어떤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거죠? A씨 부부는 외제차와 명품 시계, 가방 등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네. 사실 이런 호화 생활에 쓴 돈은 모두 피해자들의 투자금이었습니다. A씨 부부는 부동산 사업 등 각종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며 거짓말을 일삼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동료 교직원 6명을 속여 가로챈 투자금은 무려 34억 8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남편 B씨는 2018년부터 3년간 22억 5천만 원 상당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금이라고 속여서 도박 자금으로까지 탕진을 했는데 어떻게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나요? 검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1명에 대한 2천만 원 차용금 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가 특별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이에 A씨 부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벌였고 다른 피해자 5명이 34억 6천만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데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의심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벌일 때까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네, 친했던 사이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더 충격적이네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수성 알파시티 롯데몰 건립 사업에 수성구청 차원의 강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은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 수성구청이 롯데몰 사업과 관련한 계약 자료와 행정 서류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수성구청의 롯데몰 건설 통합 전담반 설치도 제안했는데요. 수성 알파시티 인허가 업무는 대구시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영역이지만 관할구청인 수성구청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할 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지역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수성 알파시티인데요. 좀 제대로 된 절차가 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어리더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어리더 횟수로 하면 지금 11년 차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인데요. 한국도로공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맡고 나서 팬분들도 더 많이 찾아오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작년보다는 저희가 좀 더 성적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모델 활동을 하다가 런웨이를 걸어갔다 오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고 느껴가지고 이제 무대에서 활동적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치어리더라는 매력을 느끼게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팬분들 엄청 많은데 저희가 막 지고 있으면은 예전에는 앞에서 대놓고 너네 왜 그렇게밖에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연령층도 좀 젊어지고 응원을 오히려 더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우승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이전 100주년 공식 기념행사가 이번 주말 4월 1일에 열리는데요. 대구교육박물관은 서문시장의 역사와 속 깊은 삶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학 관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의 큰 장, 서문시장 100년 전 지난 연말에 전시 오픈을 하고 이제 석 달 정도 됐는데 많이들 관람객이 찾아오셨나요? 네, 그간 방문객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네, 주말에는 600~700명씩 다녀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정치적으로 또는 화재 사고 등으로만 크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역사적, 문화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인데 그걸 저희가 다시 찾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전시회인데 서문시장 역사가 100년이라는 놀라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제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나 뭐 그런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렇군요. 뭐 특별한 관람 후기 같은 거 소개할 만한 거 있을까요?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어떤 분이 사연을 남기셨는데 네. 그립고 애틋한 서문시장, 뭐 6남매를 키우신 엄마 아버지의 인고의 세월이 담긴 곳, 잿더미 속에서 또 가게를 일구어 가셨던 곳, 동산상가 옥상에 한가했던 날 100원짜리 하투 치는 어른들의 풍경도 그립습니다. 제가 이걸 캡처해놨어요. 아 정말요? 예, 이런 분들이 기억이 남네요. 뭐 6남매, 동산, 상가, 옥상 추억거리들이 네. 참 많은 단어들입니다. 이제 다음 달 4월이면요 서문시장이 네.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지 꼭 100년을 채우게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좀 네네. 역사가 이렇게 길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한번 역사를 네.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이 서문시장이 처음부터 큰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에 경상 가명이 들어오고 네. 조선 중기 때 이제 지금의 동산파출소, 오토바이 골목 그 일대에 이제 장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장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강경시장, 평양시장과 함께 조선 3대 시장으로 불렸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셈이죠. 유일한 강경시장은 거죠. 없어졌고 그렇죠. 평양시장 갈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1923년 4월 1일 개장해서 4월 8일, 9일 큰 축제가 열린다라는 기사를 근거로 100년으로 보는 겁니다. 1920년대 초에 대구시가지가 이제 확장되면서 천왕당 못이라는 큰 못을 메워서 우시장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의 그 대구 업성의 달섬문 바뀐 서문시장이 네. 생긴 거죠. 당시 이제 일제가 못을 메우고 생겼기도 했고 따지고 보면 좀 침탈의 현장이기도 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나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서문시장이 뭐 대구장, 읍내장, 대구 큰장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네.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근해서 이렇게 최대 장이었고 이런 그 가치를 좀 모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열면서 인사 말씀에 제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네. 악착 같았으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서문시장 그러면 나눔, 생명, 평등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요? 네, 사회, 경제, 정치의 중심이라고 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거든요. 네. 대구의 그 정신적 지주가 된 국제보상운동이라든가 대구 38 만세 운동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섬유도시 대구의 명성을 만든 시장이 바로 서문시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민심을 헤아려 보는 시장 정치 1번지로 유명해졌지만 방문을 많이 하죠. 저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해요. 서문시장을 보면 지역 경제가 보이는데 네. 너무 야시장, 관광지 이렇게만 홍보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알아볼까 해서 현재 서문시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2021년 기준 통계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점포 수는 4,547개. 장사하시는 분들은 12,600명이고요. 3대를 이어온 100년 가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8개 지구가 자리에 있고 35,000제곱미터인데 하루 평균 방문객이 45,000명입니다. 와, 상당하죠. 100년 가게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유서 깊은 시장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지표일 텐데. 악착 같은 시장이죠. 그렇지만 또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네. 네, 관장님이시니까 저 교육박물관 얘기 좀 할게요. 이렇게 네. 교육박물관, 그냥 박물관이 아니고 대구 네. 교육박물관이라서 서문시장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정, 어떤 부분을 많이 보여줘야 할까 고민 많이 하셨죠? 서문시장은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3가지 파트로 나누었는데요. 네. 시장이 열리다, 시대의 창 서문시장, 그리고 서문시장 예찬 이렇게 이제 구획을 나눴고요. 네. 전시되어 있는 82점의 유물 외에도 지도, 사진, 그리고 예전의 신문기사를 번역한 것을 보는 재미가 있을 거고요. 화재 사고가 17번이나 일어났거든요. 네. 17번이나 일어난 화재 사고들도 좀 소상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문시장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네.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서문시장 모습이 보이고 오. 아이들이 야시장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게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서문시장 입체 지도를 아주 크게 그렸어요. 오. 그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는 재미들도 쏠쏠합니다. 입체 지도에서 숨은 그림, 그 서문시장과 관련된 그림들을 찾아보는 건가요? 아니요, 서문시장을 아주 복잡하게 그렸는데 네. 시장을 보러 나온 슈퍼맨 뭐 이렇게 아이들이 대본 이렇게 윌리를 찾아라처럼 네. 되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문시장 예찬 부분에서는 네. 저는 서문시장을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서문시장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찾아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오. 특히 1991년 로카로노 영화제에서 금상을 받은 영화 대구 영화 있지 않습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네네. 예, 서문시장이 사바세계를 상징하는 장소로 4분 동안 소개됩니다. 오. 주인공이 기봉스님이 해공 노스님 약값을 탁발하는 장소로 서문시장이 나오는데 오. 세계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로 각인된 곳이거든요. 오. 그 영상을 찾아서 네. 보여드립니다. 그 4분가량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민들도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맞습니다. 모아집니다. 네. 그리고 유물이 참 많던데 서문시장에 대한 기록이나 뭐 거래되던 물건 같은 전시물들은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저희가 이 전시회를 한다고 이제 조심조심 준비를 할 때 네. 저희 박물관 소장품을 많이 가려냈고요. 네. 그다음에 국립산악박물관, 계명대학 도서관, 대구 서비박물관, 서울대 규장각, 영남대 박물관 등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유물을 빌려주셨고요. 네. 대덕주단, 대신주단, 선주떡방 이런 지금 서문시장에서 현재 장사를 하시는 가게에서도 네. 지금의 서문시장을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00년 가게가 많으니까 아마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가게에는 그만큼 또 현재 갖고 있는 아니면 그 전부터 썼던 오래된 유물들이 실제로 시장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치부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뭐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는 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리고 50년째 쓰는 장부 이런 것도 빌려주셨어요. 그런 건 정말 볼만하겠는데요. 네네. 좀 그 오래된 책자가 주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 네. 게다가 그 매일신보에 그 한 줄의 기사가 열렸었는데 그것도 혹시 실제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주 오래된 기사까지도 찾아볼 수 있는 재미가 그렇습니다. 있겠는데 예. 이런 보이는 역사도 아주 재미가 나겠지만 서문시장에 담긴 그 사람들의 이야기, 삶에 녹아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싶어요. 이제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이런 소중한 얘기들도 많이 모았는데 네. 대구 여성가족재단의 구술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있어요. 생애사 기록을 남긴 건데 네. 그다음에 대구 중구청에서 모은 기록들도 굉장히 소중했고 네. 대구은행에서 발행하는 향토와 문화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그쪽도 이제 특집호를 발간해서 그동안 아주 무신경했던 서문시장 100년 알리기에 동참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네. 지역 언론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할 때는 혹시 아이템 뺏길까 봐 비밀리에 하면서 준비했는데 지금 다들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군요. 축제화 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고 있고 관람객도 네. 많아지고 아주 보기가 좋은데 이 전시 일단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되니까 제대로 네. 언제까지 네. 열립니다. 말씀을 좀 해주세요. 4월 30일 일요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저희 대구교육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꼭 한 번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서문시장을 미리 많이 보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네. 도슨트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이 이렇게 3대가 함께 구경을 한다면 네. 네. 그 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면 역시나 역사적 자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우리 해보게 지역에 되네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장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구 교육박물관 기획전시실에 가셔가지고 대구의 큰 장, 서문시장 100년정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교육박물관 김정학 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포스트 김부겸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대구 경북에서 당선을 노려볼 수 있는 중량급 인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이른바 포스트 김부겸이 없다는 겁니다. 네, 중량급 인사 딱 들었는데 떠오르는 인물이 없긴 합니다. 이 총선 시기에는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 여의도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내년 총선 모드에 일찌감치 돌입하는 모습인데요. 네. 대구 경북에서 출마 후보군이 넘치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단 한 석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와 홍일학 전 의원을 포함해 TK 민주당 후보 전원이 낙선했는데요. 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내년 4월 총선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는 예상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나옵니다. 네, 22세 총선에서도 결과가 이러면 좀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걱정이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대구 경북이 당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이 호남을 험지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네. 지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한 시민들의 민심이 너무도 싸늘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를 떠나신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중량급 인사였던 김부겸 전 총리는 네.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현재 경기 양평에 귀촌해 있습니다. 아, 귀촌을 해 있군요. 김부겸 전 총리 이후에 우리 지역 대구 경북에서 당선을 노릴 수 있는 중량급 인사가 이렇게 안 나오고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에 대해 임미애 민주당 경북 도당위원장은 네. 중앙당이 대구 경북 시도당의 인재 육성을 등한시한 것을 지적합니다. 임 위원장은 지금 TK 민주당의 중량급 인사가 없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당이 TK에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와 홍일학 전 의원이 당선된 데 만족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포스트 김부겸을 키울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싸늘한 민심을 좀 데워가야 합니다. 내년 4월 총선에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현재 지역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총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중구 남구는 위원장이 공석이고 네. 북구을과 달서구 병은 직무 대행 체제입니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지역위원장 3명을 새로 모시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인물이 정말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구 경북에 연고를 둔 수도권 의원들이 험지인 TK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상황에서 험지 출마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네. 앞서 김부겸 전 총리는 2012년 대구로 돌아와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되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걸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이 1년이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년 밖에 안 남은 걸로 느껴지네요. 다음 소식 보죠. 네, 다음 키워드는 울릉도 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입니다. 국회에서는 울릉도 개발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특별법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관리한다. 말만 들었을 때는 취지가 좋다, 목적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울릉도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독도 관련 특별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된 적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관계부처의 반대 탓에 장기 계류되다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이번 특별법은 발의에 앞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울릉군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등 통과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특별법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계획 시행을 위한 보조금도 인상하고 네. 지방교부세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 지원 및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선 자연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필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다시 특별법이 발의된 배경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다행히 NLL 이남 동해상에 낙하했지만 당시 울릉도에선 공습경보가 울렸을 만큼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울릉도의 대피시설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특별법 핵심 조항 중 하나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조항입니다. 네. 아울러 울릉도가 동해상에 있는 접경 지역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는데요. 울릉도가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하기에 그렇죠. 그에 준하는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네, 울릉도가 동해상에서 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을 하고 있다 이 얘기니까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과 인접해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이미 서해 5도 특별법이 통과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쌍둥이법인 울릉도 독도를 위한 특별법 역시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서해 5도에 비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푸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죠. 앞으로 특별법 처리 절차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네, 현재 특별법은 초안을 두고 국회 사무처 법제실의 검토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검토가 끝나면 국회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실제 발의가 이뤄집니다. 이후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네. 지역 정치권에서는 올해 내 통과를 목표로 한 상황입니다. 네, 울릉도 독도 관련법은 뭐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특별법 처리 절차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오전엔 구름 많다가요. 오후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대구 낮 최고 기온이 21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모두 나쁨 수준이고요. 당분간은 일교차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월 29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